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새 학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지, 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실제로 새 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현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지금은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변호사십니다. 네, 13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을 거쳐서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 있었으면 학교 폭력 사건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반복하여 불러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부터 집단적으로 학생을 폭행하여 중징계를 받은 사안까지 다양한데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 하나 소개드리면 몇몇 학생들이 A 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나중에 A 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험담을 했던 학생들이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어쨌든 친구에 대한 험담은 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이게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얼핏 들어서는 그런 것도 학교 폭력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정신 등에 피해를 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는 형법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큰 반면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 입법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과 학교폭력 예방법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형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이게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경험하셨던 것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따돌림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돌림. 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생의 생일 파티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놀다가 A 학생과 B 학생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A가 같이 놀던 다른 친구들을 한 명씩 붙잡고 너 저 이상한 아이랑 놀 거야? 라고 네. 물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를 따돌림으로 평가하여 A 학생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하였고요. 네. 한편 어떤 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거나 SNS에서 메시지를 읽고도 못 본 척한다거나 그리고 급식을 같이 먹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따돌림이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단순히 친하지 않게 지낸 것을 따돌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이 되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교우관계의 불화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죠. 이런 게 열리죠. 그런데 사실 내 아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 열고는 싶은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무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 교육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 종결된 학교폭력 건수는 신고된 전체 학교폭력 건수의 약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 이거는 좀 어떤 걸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네. 물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필수 요건이고요. 네. 그렇지만 특히 피해 학생의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분쟁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학교 생활의 특성상 같은 유형의 학교 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빈도수도 매우 높습니다. 네. 한번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자체 해결제에 섣불리 동의한 뒤 뒤늦게 후회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학교장 해결제로 해결을 하고 나면 다시는 같은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논의할 수 없다. 이러면 부모님들도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 나는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려들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가해 학생 측과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합의서. 학교 네. 폭력을 해결할 때도 합의서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어떤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은 이걸 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자녀의 몸에 자주 상처가 나는 것은 물론 갑자기 자녀가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물건이 자주 없어지거나 용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핸드폰 문자 전송을 숨어서 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를 학교폭력 피해 상황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 일단 자녀의 학교 생활을 가까이 지켜보시는 담임교사를 통해 자녀의 교우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여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는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더라라고 설명해 주어 가해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렵지 않게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평소에 충분히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학폭이나 아니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사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또 내 자녀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한 가해자일 수도 있다. 우리 자녀의 행동을 보다 잘 지켜보고 또 대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